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서해선 원시역과 수인분당선 사리역이 인접한 입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차를 이용한다면 비봉IC, 매봉IC, 남한산IC 모두 차량 2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인 화성시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 시와 멀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기업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토지 주변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가 들어서 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거주 수요를 흡수하는 다양한 학군, 그리고 마트나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탄탄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화성시에는 다양한 개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내 약 100만 평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5년 개통 목표인 인천발 KTX가 어천역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동 편의성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쳐 화성시의 가치를 더 높여줄 전망입니다. 대형 교통개발 호재와 산업단지 배후 수요로 탄탄한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도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번에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화성시 남야급 시내리의 토지를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본 토지는 이제 화성시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탄탄한 배후 수요로 상당히 투자 가치로서 유명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연구소라든가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등 대기업과 이 산단들이 조성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하철이 없는 곳에 지하철이 뚫리게 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하철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가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이 동측 지구에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 디즈니랜드 몇 배다 이런 얘기까지 좀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한 가격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위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비봉 IC와 매봉 IC, 남한산 IC에 밀집되어져 있어서 교통망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지 면적은 약 한 1091평방미터, 약 한 330평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지목인데요. 이 지목이 현재는 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서해안 철도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토지로서의 메리트가 있다. 또 이제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좀 풀린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가격이 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매가를 좀 보시게 되면 약 한 6억 5,300만 원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 약 한 190만 원대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협의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전철이 뚫리는 곳에 또 하나는 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 곳에 또 송산그리시티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서측과 남측 또 동측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동측이 먼저 계속적으로 완공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화단지를 매립을 해서 아파트가 현재 좀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넓은 공원 또 산책로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뭐랄까요 거주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상당히 좀 많은 입소문을 좀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지역이 먼저 이제 개발이 되고 남측이라든가 서측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또 토지를 좀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를 좀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뭐 산속에 있는 그런 어떤 답이 아니라 이게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뭐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앞쪽이 예전에 그 뭐랄까 토지가 이제 매립이 돼서 이제 분양을 했었거든요. 토지 그 수장공사에서 그때 분양을 했었을 때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거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옆에 아스팔트는 깔려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도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되어져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사진을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이렇게 그 상가가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고 그 예쁜 단독 주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 여건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와 공원 단지 또 주변에 이제 그 유리지라고 하죠. 유리지 주변 지역에 뭐 산책로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서해안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주변 지역에 뭐 그린벨트가 좀 풀릴 확률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현장에 오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예쁜 단독주택으로 상당히 좀 예쁘게 장하게 많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 여건과 좀 잘 들어맞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답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성의 토지 보니까요. 어디 외딴 곳에 홀로 덩그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길도 보이고요. 주변에 주택 단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환경, 입지와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들어본다면 그 가치를 더 쉽게 가늠하시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봉 IC라든가 남한산 IC 또 비봉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이제 빨간 선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에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출발점이 바로 이 송산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해선의 어떤 중심 시작점이 바로 송산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송산역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그 송산역 쪽이 이제 신안산선 신안산선과 연결이 된다든가 또 소사 원시선과 연결이 된다든가 해서 수도권을 연결시키는 직결로 또 서울과 바로 연결시키는 직결로가 이 송산역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송산역이 생기는 지역에서 불과 한 2km 범위 내에 본 토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바로 이제 동측입니다. 그러니까 송산 그리시티를 서측과 남측 그다음에 동측으로 구분하자면 여기가 바로 동측이거든요. 동측 안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주변 지역이 뭐
뭐랄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추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로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세대가 약 한 12,000세대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밀집이 되어져 있고요. 주변 여건의 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다 입주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뭐 초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본 토지 바로 옆에 보면 또 노란 그 동그라미로 보게 되면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필지로 이제 분할해서 분양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이 뭐 400대 1, 600대 1이 나왔던 데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약 한 700에서 8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잘 꾸며져 있는 단독주택 단지들이 즐비하게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본 토지다. 그리고 현재 이게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여건에 또 뭐 호재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송산그린시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송산그린시티가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측과 남측 지구를 보시게 되면 서측도 현재 좀 분양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남측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물류단지가 먼저 들어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서측과 남측이 현재 좀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동측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 지역에서 남아 있는 것은 뭐 국제관광 테마파크라든가 이거 구축한 그 뭐랄까요 관광단지들이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만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이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진 여기 이쪽 라인으로 뭐 국제관광 테마파크 역이라든가 또 송산역과 연결되는 뭐 국제관광 테마파크 역이 만들어지면서 이 신안선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안선과도 직결로 연결이 되면 또 거기에 또 중심지 역할을 바로 이 송산역에서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산그린시티 안에 좀 보시게 되면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26년도에 좀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하루에 그 뭐 이렇게 관광객들을 좀 추산하게 되면 약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광 테마파크에 뭐 1,000만 명이 들었으면 각종 뭐 호텔이라든가 유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고, 또 주변 여건 자체가 산업단지하고 가까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와 뭐 아파트, 그다음에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주변의 어떤 토지가를 또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서해선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 예정이다. 이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데 아마도 내년 한 12월 달쯤 개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을 좀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송산역 자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사원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돼서 수도권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 또 신안선과도 연결이 돼서 서울하고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송산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주변 지역이 바로 이 당진하고도 이 서해선 라인 자체가 이 당진하고도 다 직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 또 물류를 또 실현할 수 있는, 물류와 사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해선이 복선저철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호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신안산선 국제 테마파크역이 개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광명이라든가 독산하고 또 시흥 쪽 라인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라인이 상당히 좀 앞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안산선 자체가 사람만 실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류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와 사람을 같이 실어내거든요. 이게 이제 서해선과 연결이 되면서 사람과 물류를 같이 실어낼 수 있는 철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안선선의 시작점이 바로 이 본 물건지 토지가 있는 바로 송산역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호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토지 주변으로 해서 주택단지, 아파트 쫙 깔려 있고요. 거기다가 화성, 지금 호재들 살펴드렸는데요. 뭐 국제 테마파크부터 송산 그린시티, 호재들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가격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약간 포인트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토지이기 때문에 또 답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변 지역 자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간 12,000세대의 아파트 세대가 일단은 인접해 있다. 또 주변 여건이 뭐 이렇게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이 토지인데 이게 토지가 그냥 마냥 토지가 아닙니다. 도로하고도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왜?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아스팔트는 안 깔려 있지만 그 도로와 인접해 있는 답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이 진목이 변경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답인데 뭐 잡종지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지로 변경되는 것보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송산 그린시티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에 위치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국제관광 테마파크하고도 직결로 이렇게 선을 쫙 그어버리면 앞에 그 산이 있는데 산이 뭐 높은 산이 아니라 야트막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서해선이라든가 신안선선 등 뭐랄까요, 그 교통에 대한 어떤 그 호재가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그 교통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서 이제 현장을 보시게 되면 현장에 대한 메리트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격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약 한 6억 5,300만 원이고요. 일단은 대출은 잡아놨는데 대출은 뭐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윳돈을 가지고 토지는 여윳돈을 가지고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 6억 5,300만 원에서 뭐 매수인과 가격 협의를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해서 매매가를 좀 낮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대출을 받나 하더라도 실투자금은 약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토지에 대한 평당가가 주변 지역의 대지 평당가보다 메리트가 있느냐, 이런 거 좀 보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의 토지에 대한 평당가가 평균적으로 대지인 경우에는 약 한 8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잡아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시간 대비 경비 대비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약 한 600만 원대에 내가 이 토지를 좀 변경이 되면, 지목이 변경이 되면 600만 원대의 메리트를 좀 가져올 수 있는 토지냐, 이런 것을 따져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따져서 투자를 하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괜찮고, 또 주변 지역 여건에 대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이 풀리게 되면 크게 가격을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